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택배를 열어보니 오메, 이게 다 뭐예요? 우와, 유아루님께서 돼지불고기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해요 유아루, 최강미녀 유아루. 이거 뭐 이번 달은 반찬 걱정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돼지불고기를 먹으려고 해요. 봉지 뜯어서 넣기만 하면 되니 편하네요. 대충 볶으면 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결혼한 지 약 3년 돼가는 부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남편은 3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이런 걸 엄청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종종 들어와서 보는 편인데 아내가 결혼 후 살쪄서 싫다는 남편 글이 적지는 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 살찐 경우지만요. 어쨌든 배우자가 살쪄서 보기 싫은 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연애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도 살이 많이 쪘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덩치가 조금 큰 편이었죠. 연애하면서 데이트할 때도 남편이 뭐 폭식을 한다거나 군것질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서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도 않았으니 야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도 몰랐죠. 저랑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하룻밤 같이 있던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그때 한두 번 야식을 저랑 같이 먹을 수는 있는 것이고 또 매일 야식을 먹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몸무게에 민감한 편이라서 식단 조절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저랑 같이 먹었어도 제가 거절하거나 그러면 안 먹었죠. 그리고 남편은 연애할 때도 뚱뚱한 여자가 싫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뚱뚱한 여자를 험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랬다면 인성이 의심스러워서 결혼 전에 헤어졌겠죠? 그냥 가끔 뚱뚱한 여성이 지나가면 어떻게 저러고 사냐? 난 저런 여자 별로 매력 없더라. 여자라면 좀 가꾸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말했었고 저도 그냥 그때마다 그래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더 이상 말 안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뚱뚱한 여자를 싫어하는 만큼 전 본인도 뚱뚱해지지 않도록 노력은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결혼 후 남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밤에 무엇을 집어먹더니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정말 나이 먹은 아저씨들처럼 배불뚝이가 되었습니다.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누워서 과자 같은 거 집어먹거나 끼니 때 되면 주말이니까 피자나 치킨 시켜 먹자. 라면서 그거 먹고 바로 누워서 TV 보고 그럽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운동이라도 좀 하라고 했더니 일하는 평일에는 운동할 기력이 없고 쉬는 날에는 온전히 쉬어야지. 라면서 운동도 전혀 안 하고요. 저도 같이 일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이 사회는 뚱뚱한 여자들한테 각박한 거예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가면서 정말 연예인들처럼 마르고 몸매가 잘 빠진 정도는 아니지만 한 번도 통풍의 수준도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필라테스는 꾸준히 합니다. 저도 매일 가진 않아요. 일 끝나고 7시나 8시쯤에 주 2, 3회 가요. 물론 야식을 안 먹으니 이 정도만 운동해도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헬스장이라도 같이 끊어서 주 2일이라도 같이 다녀볼까? 런닝머신 20분이라도 뛰고 오자고 같이 운동하자 해도 귀찮다고 싫다고만 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남편 살에 집착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잠자리 할 때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잖아요. 결혼 후 자리 잡고 맞벌이 하면서 돈도 좀 같이 모으고 신혼생활도 즐기자 하면서 아이 계획을 늦췄었는데요. 남편이 이제 슬슬 30대 후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아이를 갖자고 했어요. 저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 말대로 남편 나이도 있고 저도 30대에 들어서니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키워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니 낳으려면 빨리 낳는 게 노후 대비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살이 너무 쪄서 할 때마다 뱃살이 출렁거리고 더군다나 운동도 안 하니 체력도 약해지고 그 몸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어서 정말 몇 분 안 돼서 땀을 비오듯 쏟더라고요. 당연히 그 땀 제가 정면으로 다 맞아요. 솔직히 너무 더러워요. 땀이 입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뚱뚱한 남자랑 해본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살이 찌면 저도 말로만 들었었는데 확실히 제 남편도 살찌기 전보다 지금이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느낌도 전혀 안 오고
연애할 때는 저도 정말 연기가 아니라 좋아서 항상 끝날 때 오늘 되게 좋았다고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요새는 그런 말도 안 해주니까 먼저 좋냐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 대답하기가 정말 난감해요. 진짜 느낌도 안 오고 뱃살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네요. 이건 저 때문에라도 빼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이런 얘기는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아직 이렇게까지는 말 안 했어요. 제가 운동하고 밤에 야식 안 먹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정작 본인은 안 그럴까요? 정말 어쩔 땐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는 아이 가지려는 노력도 못하겠고요. 잠자리를 이런 식으로 평생 해야 된다는 자신감도 없어요. 남편이 제발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관리하고 가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댓글입니다. 자기 뚱뚱한 여자 보면 어떻게 저러고 사냐며 걱정하더니 왜 본인을 놔버렸어? 인생 포기했어? 나도 뚱뚱한 거 싫은데? 라고 얘기해줘요. 우리나라 남자들 제발 여자 품평해야 할 시간에 자기 살 관리, 외모 관리 좀 하자. 전남친 뱃살에 묻혀있던 게 자꾸 생각난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뚱뚱한 여자 사람 싫다고 관리 한 해 만에 인성이 글렀어. 거부한다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나 돌아볼 것 같아요? 그냥 안 해준다는 거에만 빽빽거려요. 내 전남친이 그랬어요. 알고 보니 위생관리 빵점. 양치를 아침에 딱 한 번 하고 하루 종일 담배에 커피에 쥐포 겁나 먹고 내가 더러워서 싫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줘도 그냥 안 해준다는 거에만 초점 맞추고 진짜 더러워서 헤어졌어요. 살다 그렇게 더러운 사람 처음 봤고 그놈 만나고 결벽증 생긴 듯해요. 정말 공감 갑니다. 늙어가는 거야 피차 마찬가지니 이해하지만 왜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왜 그런 옷을 입으며 왜 몸은 점점 이티처럼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몰골을 보니 참 가관이길래 애기랑 슬쩍 들어와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누가 자꾸 치근덕거려 깨보니 웬 뚱뚱한 아저씨가 술 냄새 풍기면서 들이대고 있어서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순간 너무 불쾌하고 짜증나서 잠꼬대하는 척 확 밀쳐내고 다시 잤는데 아침이 되어서도 그 기분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지만 전혀 남자로 보이지도 않고 매력이 1도 안 느껴지는데 평생 이 사람과 부부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뚱뚱한 남자 만나봤어요. 뚱뚱한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건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사람 너무 착하고 좋은데 저한테 결혼하자고 청혼도 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사귀고 딱 2번 잤는데 그 이후로 그냥 정신적인 사랑만 하다가 결국엔 제가 견딜 수가 없어 헤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상황들이 생각나서 역하더라고요. 글쓴이님 마음이 제 마음 같아서 공감합니다. 뱃살 출렁거릴 때마다 동물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라고 하시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거에 발끈한다면 이혼하세요. 솔직히 그게 안 되는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임신 8개월을 달려가는 예비맘입니다. 요즘 들어 정말 우울증 걸리기 딱이고 딱히 하소연할 것도 없어 이렇게 글을 적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만 모시고 삽니다. 아들이 하나예요. 누나가 있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시어머니가 너무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하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신랑이 집안 여자들 귀찮게 하기 싫다고 알아서 주방 들어가서 뭐 좀 해먹을라 치면 집안에 여자가 2이나 있는데 네가 뭐하러 거기 들어가? 이러면서 소리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가 잠시 쉬다가 치우려 하면 설거지 안 해놨다고 에잉. 이러면서 싱크대에 그릇들을 던져가며 설거지 하십니다. 오빠와 같이 있으면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요.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 너무나 심해서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신랑, 저, 시어머니 다 일했어요. 그때부터 집에서 쉬는 게 맘에 안 드시는 건지 임신했다고 잰다고 생각했던 건지 싱크대에 휴지나 포도 껍질이나 음식물 쓰레기, 각종 쓰레기를 버리시고는 출근하시더군요. 일어나서 치우면 다음날 또 버리시고 치우면 또 버리시고 말을 하면 3일 정도는 안 버리시다 또 버리시고 싱크대를 소독하면서 다 치워놔도 아침 되면 원상복귀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개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나이가 있어서 털이 잘 빠지더군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한 달 사이에 밥통에서 그 녀석 털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가 밥만 해주셨어요. 홀몸도 아니고 애기 생각하니 정말 더러워서 그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후로 밥을 제대로 안 먹었죠. 되게 그럴 땐 손자 생각을 해주는 게 먼저인데 우리 시어머니 신랑한테 그깟 개털 좀 나왔다고 밥 안 먹는다냐? 이러면서 섭섭하다 했다네요.
걔랑 집에 단둘이 있으면서 제가 안 볼 때면 거실 마루에다가 볼일을 봐서 제가 임신 초중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거든요. 오빠가 스트레스 받아간다고 걔 치우자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더니 다른 걱정은 안 하고 걔가 걔 안 건드렸나 몰라. 우리 걔 시무룩하겠다. 이러셨답니다. 그리고 걔가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 바닥을 2번씩 닦아야 한답니다. 그것도 손으로. 다른 건 별로랍니다. 임신하면 보통 사람처럼 구부리면 안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걔를 보내고 나니 정말 손 하나 안 움직이십니다. 저녁도 꼭 TV 앞에서 보시면서 먹고 나면 상 앞에서 주무시고 여전히 쓰레기는 싱크대에 버리고 빨래며 청소며 밥이며 오빠랑 싸움만 하게 되네요. 한 번은 청소하다가 잠시 쓰러진 적도 있네요. 그렇다고 깨끗하신 것도 아니고 유달리 시키시네요. 요 며칠 전에 잠시 일부러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래 좀 해야겠다고. 그러다 웬일인지 내가 할게. 이러시길래 괜히 고마웠죠. 집에 와서 보니 왜 발매트랑 속옷이랑 같이 세탁기 돌리시는 건지. 그렇게 같이 세탁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또 그러셨네요. 걔 있을 때는 걔 옷이랑 사람 옷이랑 같이 세탁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더럽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애기도 걱정되고. 지금은 시어머니랑 말을 잘 안 합니다. 오빠랑도 싸우는 것도 지쳤고요. 전 임신 때문에 집에 있는 건데 어머니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집에서 쉬는 게 좋냐? 나 때는 안 그랬다. 집에서 쉬니까 집안일은 네가 해라. 저한테 일만 시켜서 화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자기도 애 낳아보고 시집살이 해봤으니까 적어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맵고 짠 자기 입맛에 맞춘 반찬들 안 먹는다고 뭐라 하고 입에 안 맞는 건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뒤에서 신랑한테 이러쿵저러쿵 임신 때문에 잠이 오면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자기는 안 그랬다고 면박 주고 좀 편해지고 싶어요. 글로써 적으려니 참 전달도 안 되고 눈물만 나네요.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 했다고 신랑이 엄마가 당신 신경 많이 쓴다. 라면서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두부 3조각.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서글퍼지더군요. 자기 딸 오면 소고기 굽고 난리 나더니 접시에 놓인 두부 3조각을 보니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싫고 신랑도 싫고 이러다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엄마라는 존재들은 자기 딸 임신을 그렇게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안쓰럽다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임신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유난 떨지 마라 한다고. 자기 딸이 집에 오면 빚을 내서라도 만난 거 사주는데 며느리는 해놓은 반찬 안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 만든다고 뭐라 한다고. 자기 딸이 집에 오면 공주밭 들듯 누워만 있으라고 하고 며느리는 다 해야 하는 존재들로 안다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 하나인 게 원망스럽다고. 요즘은 오빠네 외할머니 혼자 사시기 적적하고 파스 붙여줄 사람도 없다고 왠지 모시고 살자는 뉘앙스를 풍기십니다. 분가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일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너무 다쳐서 너무 힘듭니다. 댓글입니다. 임신한 부인이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이라. 두부 3조각 해줬다고 좋겠다고 말하는 남편. 저건 미련한 것도 아니고 병구도 아니고 솔직히 못난 놈이다 진짜. 이래서 호러미 모시고 사는 외아들한테 시집은 가지 말아야 하는 건데 여기저기 올가미 찍고 난리네. 시할미까지 모신다면 나온다고 하세요. 내가 네 집 가정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난 너랑 결혼했으니까 분가하자고. 안 한다고 하면 짐 싸들고 나오는 수밖에. 근데 시어미가 문제가 아니네요. 남편이 왕찌질인데 남편부터 개조하세요. 외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자시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얼른 분가하시죠. 시어머님과 외할머니 모녀 사이 알콩달콩 지내시라고. 서로 파스 붙여주시면 되겠구만. 개도 안 치워줘. 시모 방패막이도 안 되어주고. 신랑분 문제점 많으시네요. 혹시 마마보이신가? 잘됐네. 시어머니랑 남편 외할머니랑 이렇게 사시고 님이랑 남편은 분가하세요. 같이 살면 좋은 것보단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8개월이면 진짜 몸도 무겁고 힘드실 텐데 전 이제 8주.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임신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그래? 뭐가 힘들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정말 아니네요. 입덧뿐 아니라 몸에 힘도 없고 어지럽고 잠만 쏟아지고 하루에도 먹고 싶은 게 수십 개. 그러나 막상 먹으면 한 입 먹고 속 뒤집어지고. 저는 엄마랑 같이 있어서 마음껏 잠도 자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는데도 조금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서운해도 눈물이 한바탕 쏟아져요. 이런 게 임신인 건데 너무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시고 계신 것 같네요. 배도 꽤 나오시고 힘드실 텐데 그냥 친정으로 가세요.
솔직히 남편분께 말하세요. 이제 나 너무 힘들다고. 당신 인터넷에서 임산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글 좀 찾아보라고.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친정 가 있겠다고 하고 가세요. 그러다 애도 성격 나빠지면 어떡해요.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면 못 살 듯 하네요. 남자는 자기 가족을 위한 계산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결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서,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잠자리 용도를 위해서, 배우자의 인생을 떠받쳐주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념 차이를 살피시고 잘 간파하고 속을 자꾸 떠보세요. 배우자가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의견을 말하면 남자는 분노하고 살기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런 부분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방어적이 되는 거죠. 자기 여자를 위해 인생 계획하고 꾸려가는 거 남자들 싫어합니다. 그거만큼 의미 없고 짜증나는 데다가 어이없는 일은 없다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자는 피부치와 마음적으로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와 항상 계산적인 마음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다들 상처받지 마세요. 남자는 홈그라운드 이점 안에 존재해서 그러죠. 유리한 위치에 있는 놈들이라 이거죠.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순간적인 기분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당신에게 반드시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것이다. 결혼이란 간판에 시궁창도 있거든요. 반드시 여자의 인생을 위해 계획하는 남자와 살으셔야 해요. 님, 그딴 인간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시나요? 아이 낳아보세요. 여자 몸이 얼마나 힘든데 님 시어머님은 난 애 낳고 밤매러 갔다고 얘기하실 분이시네요. 친정이 좀 괜찮으면 애 낳고 6개월 정도 친정가 있을 생각도 하세요. 애기 두돌될 때까지는 집안일도 못해요. 그리고 우울해하면 아가한테 정말 안 좋아요. 애 낳고 몸 힘들면 더 할 텐데 좋은 생각만 하세요. 혹시 시할머니 모시는 얘기 나오면 그건 분명 분가하셔야 되는 거고요. 절대 나약하게 굴지 마세요. 님은 엄마니까요. 남편이란 작자 이걸 꼭 보여주세요. 결혼을 하고 나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게 바로 당신 아내와 자식이야. 근데 사랑한답시고 결혼했으면서 여자를 이대접을 받게? 그것도 임신했는데? 그리고 임신한 아내 그것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그만둔 마누라를 두고 세조각노인 상 앞에 앉혀놓고 싶냐? 나 임신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 횡성 한우로만 쇠고기 10달 내내 채워놓으시더라. 내가 한우를 2마리는 먹었을 거야. 우리 시아버지 내가 삼계탕 먹고 싶다니까 바로 차 태워서 줄 서서 먹는다는 집 예약해서 데려가시고 곰탕이네 설렁탕이네 유명한 집에 주전자 들고 가서 사가지고 오셔서 먹이시더라. 그 겨울에 메론이니 딸기니 백화점에서 파는 걸로만 사다 주시고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 드물다는 건 알아. 그래도 보통은 가야지. 추가 글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확인차 들어왔는데 전해요. 댓글들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으니 감춰라는 님아, 그 밑에 리플처럼 알고 시집가는 여자 없어요. 저 또한 연애 때는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시어머니면 엄마처럼 생각하고 지내도 되겠다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엄마라 불렀어요. 그러다 날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저절로 시어머니라 불러지더군요. 하늘만 보면 한숨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 방문 열고 나가기 싫어지네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이 저층이라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고층일수록 안 좋을 거니까. 댓글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나마 위안 삼고 가네요. 분가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집 식구들은. 자기 딸은 시집살이 안 하니 제 입장 모르겠죠. 그저 자기 엄마가 천사인 줄만 알지 그저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네요. 저런 사람 없다고. 없긴 없을 거예요. 저리 지저분하고 자기 하고픈 대로만 하고 사는 사람 저도 처음 봐요. 돌릴 수만 있다면 결혼 전으로 돌리고 싶네요. 다시 그때로 가면 시집 안 올 건데. 임신하면 눈물이 너무 자주 나요. 다음 사연입니다. 어제 남편과 싸우고 잠들었는데 싸울 때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고 저는 남편이 저를 화나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이 얘기해봤자 계속 싸움만 될 것 같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남편에게 화가 난 게 아이가 아픈 일주일 동안의 일이기에 내용을 다 쓰자면 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9개월, 5개월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둘째 낳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5개월 둘째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아파해서 동네 소아과에서 장염 진단을 받았고 열은 없었기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유산균만 복용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오후 갑자기 애가 분수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도 연이어 2차례. 그 다음엔 노란 위에까지 토해내고 나중엔 나올 게 없으니 헛구역질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애가 힘이 없어서 처진 게 눈에 보였고
탈수 올 게 걱정되어 오후 6시가 좀 넘은 시간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친정엄마가 아이들 돌봐주시러 오셨다가 토요일날 가셔서 첫째는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응급실에 갔어요. 증상을 들은 응급실에서는 여러 검사들을 하자고 했고 병원에서는 수액을 맞으며 금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후 2시에 마지막으로 수유 후 다 토하고 오후 10시까지 금식이었으니 애는 배가 고플 대로 고팠을 거고 예민해져 있어 아기띠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울어서 응급실에 있던 6시간 정도를 계속 아기띠로 안고 있었어요. 신랑은 8시쯤 퇴근해서 병원으로 온다 했지만 보호자 1인만 응급실 출입이 가능하기에 집으로 가기 1시간 전쯤 오라 했어요. 검사 결과 염증 소견은 없는데 엑스레이 사진에 가스가 하나도 없다고 입원을 권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6인실밖에 없다고 해서 태어나고 다음날 외래진료 볼 때까지 아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입원하겠다 하고 귀가했습니다. 아이는 밤새 몇 차례 토를 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던 큰애가 자다 깨서 몇 차례 토를 했는데 그걸 본 신랑이 애들이 다 왜 이래? 라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 아침 신랑은 회사 체육대회가 있어 일찍 출근했어요. 저는 큰애를 데리고 동네 종합병원 내온 후 장염 진단받고 다시 집에 가서 작은아이 응급실 갔던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 후 입원을 결정했고요. 그때 마침 시어머님이 병원으로 오셨어요. 친정엄마가 볼 일이 있으셔서 토요일 오후에 가셔야 했기에 오전에 3시간 거리 살고 계시는 시어머님께 애 입원하게 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 부탁드렸거든요. 친정엄마랑 시어머님이랑 첫째 아이는 병원 근처에서 간단히 점심 식사 후 친정엄마는 볼일 보러 가시고 시어머님은 첫째 아이와 집으로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제가 먹을 죽을 사다 주고 가셨는데 어제 저녁부터 식사를 안 해서인지 죽을 먹고 나니 복통이 있었고 전날 무리한 탓인지 몸이 으슬으슬하고 뼈마디가 쑤시는 몸살 기운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병원 와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수액 맞으며 금식 중이다 보니 내려놓으면 울어서 아기띠로 메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신랑은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회사에 일이 생겨서 일 보고 오느라 저녁이 다 되어서 도착했어요. 병원에서 점심 식사 후 신랑한테 아기 봐달라 하고 좀 쉬려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이 몸 상태로는 입원한 아기 케어가 힘들 것 같아 병원 내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았습니다. 의사 진료로는 복통이 단순 장염 증세가 아닐 수도 있으니 검사를 하자 했으나 남편이 집에 들어가야 했기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첫째 아이가 아빠라도 있어야 엄마 없이 밤잠을 잘 수 있거든요. 의사가 검사 권유했으나 본인이 거절했다는 서약서 쓰고 기본 수액이랑 해열제만 맞고 입원실로 갔습니다. 그마저도 아기가 심하게 온다고 전화와서 수액 맞다 말고 남편이랑 약속했던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왔습니다. 신랑은 10시쯤 집으로 돌아갔고 아기는 쉽게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같은 병실 내 다른 아가들 우는 소리, 새벽에 간호사 의사분들 돌아다니는 소리에 여러 차례 깼고 그때마다 아기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가느라 밤새 몇 시간 못 자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일요일 신랑이 와서 교대해줘서 집에 가서 씻고 필요한 짐 몇 개 챙기고 첫째랑 좀 놀아주다 오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신랑이 전화해서는 아기가 우니까 첫째랑 놀지 말고 씻고만 빨리 오랍니다. 병실 나온 지 2시간도 안 되어서 들어갔고 어차피 남편 있어봤자 별 도움될 것 같지 않아 차라리 집에 가서 큰애랑 놀아주라고 일찍 보냈어요. 씻으러 집에 갔을 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힘들다고 빨리 일어나서 교대해주라고 9시에 몇 번을 깨웠는데 10분만 하며 더 자다 1시간 후에나 일어났다. 하시는데 주말마다 늘 그런 식이라서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월요일은 원래 어머님이 큰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병원 오셔서 교대해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일요일 일기예보에 월요일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어머니께 월요일은 그냥 큰아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 계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큰아이 어린이집이 차량 운행 없이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라 평소에 저는 차로 데려다주나 어머님은 포대기로 업어서 가시거나 택시 타고 가십니다.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럼 나야 편하고 좋지. 하셨었는데 다음날 생각보다 일찍 비가 그쳤으나 전날 하신 말 때문에 다시 병원에 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 젖병을 닫고 병원 소독기 이용하는 게 찜찜해서 하루 한 번씩 집에 와서 닫고 소독하고 하려고 안 챙겼었는데 하루 집에 갈 걸 건너뛰니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닫고 소독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신랑 퇴근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간당간당해서 신랑한테 칼퇴해서 병원 와주길 부탁했어요. 신랑 병원 와서 햄버거 사다가 같이 먹고 젖병 씻고 저 씻는 동안 아기 봐주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힘든 게 있으면 혼자 짊어지지 말고 도움을 청하랍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께 오늘 와달라고 하는 게 좋을 뻔했다고 해서 오늘은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애 부탁드리는 것도 죄송해서
그나마 좀 편하게 집에서 계시라 했다 하니 결론은 시어머님 안 오시면서 자기한테 젖병 세정제 때문에 칼퇴하라 해서 본인이 회사에서 눈치 보였다 합니다. 신랑이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칼퇴가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 아기가 병원에 입원했고 매일도 아니고 하루 조퇴도 아니고 칼퇴가 그리 문제될까 싶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마무리했죠. 다음날 화요일 아기가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하기로 하고 시어머님이 큰아이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퇴원 도와주러 오셨어요. 근데 큰애가 아침부터 배가 갑자기 아프다 했다 합니다. 토요일에 장염 증세 있었다가 주말에 괜찮았어서 단순 똥배라 생각했어요. 아기 퇴원 후 집에 와서 병원에 가져갔던 물건 다 소독하고 빨아놓고 큰애 하원하러 가니 설사도 몇 번 하고 낮잠 자고 일어나니 열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원 후 바로 병원 가니 또 장염. 병원에서는 격리 정도는 할 필요 없다 했지만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 어린이집 등원 안 하고 이번 주 내 집에 있기로 결정했어요. 아픈 두 아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금요일날 친정엄마 오시기까지 집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수요일 둘째 아이는 좀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6, 7회 설사를 했습니다. 또 순둥순둥했던 아기가 병원 다녀오더니 때가 늘었고 첫째 아이는 아프니 하루 종일 제 옆에부터 우는 소리 합니다.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는 주시나 시어머니께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맘 편히 부탁드리기는 힘들어서 신랑 오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신랑 퇴근 후 어머님이 저녁 차려주시는 동안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옆에서 내용 들어보니 신랑 사수분인데 과일 바구니 보내주신다고 주소 알려달라 하네요. 그리고 참치회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신랑이 참치회 좋아한다는 거 아시고는 나오겠냐고. 신랑이 오늘만큼은 거절해줬음 했지만 워낙 신랑을 잘 챙겨주신 분이고 입사 후 2달이 넘도록 그분과 술자리 한번 못해본 걸 굉장히 아쉬워했던 터라 이해하고 나가라 했어요. 신랑은 새벽 2시 반에 귀가했네요. 목요일, 오늘도 여전히 신랑 퇴근 시간 기다렸어요. 어제는 특히 큰아이가 설사를 계속해서 치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새벽에도 계속 깨서 밤에 일찍 푹 자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중 어머님이 신랑한테 너 어제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냐? 다들 출근하는데 그 시간까지 있냐? 회사분들하고는 12시에 자리 마치고 같은 동네 사는 전 회사형 만났어. 랍니다. 이때부터는 참고 있던 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피곤하겠다. 얼른 들어가 쉬어라. 라고 하니 홀랑 들어와서 잡니다. 맘 같아서는 깨우고 싶었지만 그러면 어머님이랑 불편해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어머님 평소에 내 편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는 터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사이 유지 중인데 별거 아닌 거로 틀어지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신랑은 코 골며 자고 있는데 아기 재우면서 핸드폰 보려 하니 배터리 없어서 신랑 핸드폰으로 페이스북 봤습니다. 문득 카톡이 보고 싶어서 봤는데 화요일날 친구한테 잘 가는 술집 안주 먹고 싶다고 같이 술 마시러 가자는 걸 친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나간 내용의 카톡이 있었어요. 친구가 된다고 했으면 나가서 술 마시고 올 생각이었나 봐요.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어머님이 같이 아이들 돌봐주실 때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냐면서. 금요일, 어머님은 댁에 가시고 친정엄마 오셨어요. 병원 퇴원했을 당시 시어머님이 이제 긴장 풀려서 곧 몸살 오겠다 하셨었는데 그땐 괜찮더니 친정엄마 오니까 몸에 맥이 탁 풀리네요. 신랑은 오늘 일이 생겨서 멀리까지 외근 다녀오느라 9시 넘어서 집 도착했어요. 저도 오늘은 푹 자고 싶어서 신랑 퇴근 후 맥주 마실 때 같이 막걸리 마셨어요. 아기 설사 중에 부유 농도를 물기에서 먹이는 게 모유보다 낫다 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단유 중이었거든요. 신랑, 저, 큰아이, 작은아이까지 자러 들어왔는데 그간 퇴원해서도 밤잠 잘 자던 작은아이가 잠을 못 자고 보채는 겁니다. 10분을 쉬지 않고 울었어요. 큰애는 졸린지 내 다리 붙잡고 안 놔주고. 처음 작은애 올 때 핸드폰 보던 신랑 나중에 보니 자고 있네요. 너무 열받아서 신랑한테 짜증냈더니 왜 나한테 짜증이냐? 나도 깜빡 잠들었어. 너는 깜빡 잠이라도 들 수 있으니 좋겠다. 나는 일하고 왔잖아. 그럼 나는 낮에 놀았냐? 너 애들이랑 몇 시에 일어나는데? 랍니다. 저 수요일부터 많이 잔 거 인정해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병원에서 제대로 못 자다 보니 피곤이 쌓여 있어서 아침 9시에 애들 일어날 때까지 잤어요. 새벽 분유는 제가 타면 어머님이 먹여주세요. 애들 낮잠 잘 때 같이 잡니다. 밤에는 큰애 작은애 서로 번갈아가며 설사하고 분유 타고 열나는지 체크하고 에어컨 온도 맞춰서 껐다 켰다 하며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자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 계신데 낮잠 자는 게 죄송해서 어머님께 어머님 저 평소에 이렇게까지 잠만 자는 거 아니에요. 오죽 피곤하면 그렇게 자겠냐. 괜찮다.
저는 아기 입원하기 전에 단 한 번도 평일에 신랑 출근하고 큰애 어린이집 보내놓고 낮잠 잔 적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큰아이 어린이집 보낼 준비하다 보면 둘째도 깨서 작은아이 같이 돌보면서 준비해야죠. 시간 맞추느라 부랴부랴 준비해서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오면 거실, 안방, 작은 방 정리해 설거지 빨래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돌리고 빨래 널고 개고 그동안 둘째가 자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의 깨어있는 시간 반은 울리면서 집안일해요. 신랑이랑 저랑 먹는 밥은 시켜 먹더라도 첫째 밥이랑 반찬은 해주려고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반찬해요. 첫째 등원 전에 물 받아서 작은애 수영시키고 바로 목욕시킵니다. 4시에 큰아이 하원하고 둘째 아기띠하고 큰아이랑 놀이터에서 1시간 놀아요. 둘째 태어나고 큰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원 후 1시간이라도 놀아주려고 하거든요. 집에 와서 욕실 앞에 작은아이 장난감 다 끌어다 놓고 문 열고 큰아이 씻기고 저 씻고 운 좋게 그 시간에 작은아이 자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다 깨거나 놀다 울면 목욕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울려요. 첫째 오고 어지럽혀진 집 좀 정리하고 첫애 밥 먹이고 있으면 신랑은 퇴근하고 집에 먹을 거 있으면 간단히 차려주고 없으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동안 신랑이 애들 봐주고 큰아이 양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 둘 데리고 들어가서 자요. 그러면 신랑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가져다 버립니다. 하루 잠시도 쉴 틈 없이 보내고 그나마 쉬는 시간은 수유하는 시간 아니면 가끔 큰애 어린이집 엄마들 점심 모임인데 모임 나가는 날 역시 하루 하는 일만큼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거기에 만나기 며칠 전부터 첫애 먹을 거랑 빨래랑 미리 해두고 당일은 만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시간 내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마저도 먼저 약속 잡자 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신랑도 밖에서 일해서 힘드니 최대한 신랑한테 힘든 표현 안 한다고 노력하고 혼자서 해내려고 했는데 제 노력을 폄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해서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니 싸우려고 들면서 예민하게 굴지 좀 마. 랍니다. 늘 이렇게 참다 얘기하면 별거 아닌 일로 예민하게 사람 잡는 여자 취급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정말 예민한 건가 싶어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았는데 요즘엔 정말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남편에게도 글 보여주고 내가 올린 글 내용이랑 다르거나 본인 할 얘기가 더 있다면 추가로 글 올릴 생각이에요. 추가 글입니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작은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었는데 그간 너무나도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어제 신랑이랑 싸운 일주일간의 내용을 판에 올리고 제가 예민한 건지 물어봤는데 글 내용이 너무 길어서인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몇 분 없어서 확신이 안 섰는데 어제 신랑이랑 싸우고 나니 이 사람이랑은 더 살 수 없겠다 확신이 서네요. 금요일날 신랑이랑 싸우고 잠들고 아침에는 친정 엄마랑도 싸웠어요. 우리 신랑 성격 좋은데 항상 저보고 예민하다 합니다. 친정엄마한테 신랑이랑 살면서 속 썩는 얘기 내 얼굴 침뱉기를 안 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더 보태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 친정엄마 눈에는 항상 착한 사이죠. 친정엄마가 저한테 하도 예민하다 보니 신랑도 덩달아 제가 신랑한테 화가 나서 화내면 저보고 예민하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날 밤에는 신랑이랑 아침에는 엄마랑 싸우고 집에 있다가 너무 머리 아파서 그냥 무작정 나가버렸습니다. 아이 낳고 150일 동안 저녁에 4시간 외출했던 것 외에 혼자 나가는 거 2번째 외출이었어요. 그간 신랑은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꼴로 외출했는데 일하면서 스트레스 쌓였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 좀 읽다가 산책 좀 하고 햄버거 먹고 4시간 정도 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 엄마는 집에 가셨고 남편이 큰애랑 작은애 보고 있는데 큰애가 말을 안 들어서 도깨비 부른다 했는지 큰애가 저를 보더니 아빠가 도깨비 부른다고 울먹이며 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작은애는 거실에 있고 큰애 데리고 안방에서 놀다가 저녁 먹이러 주방 가 있는데 작은애가 울더라고요. 모르는 척 했어요. 이번에 남편이랑 싸운 게 남편이 둘째 울어도 신경도 안 쓰고 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게 터졌던 거라서 둘째한테 미안하지만 큰애만 봤죠. 댓글에 왜 애를 볼모로 그렇게 행동하냐 쓰신 분이 있는데 작은애 혼자 울게 둔 게 아니라 둘째는 계속 신랑이 보고 있었어요. 신랑이 데리고 있으니 신랑이 달래게 둔 거죠. 그러니 신랑이 둘째 우는데 언제까지 신경 안 쓸 거냐? 140일가량을 나 혼자 봤는데 하루 못 봐? 그냥 네 혼자 봐. 그럼 바꿔서 보자. 왜 보기 편한 큰애를 너가 보냐? 왜 너가 정해? 큰애는 그냥 두기만 해도 텔레비전 보고 노니까 편한데 둘째는 손 갈 게 많으니 억울했나 봐요. 큰애 안방에 있는 동안 계속 책 읽고 병원 놀이하고
핸드폰으로 같이 사진 보고 했는데 진우는 그저 저처럼 아이 혼자 놀게 하고 간간히 대답만 해준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일하고 왔는데 왜 애를 봐야 하냐? 난 놀았냐? 그럼 너 돈 벌어 왔어? 가끔 혹여나 남편이 저 집에서 논다 생각할까 싶어 나 집에서 노는 거 아니라고 나도 당신만큼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집안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다고 할 때 안다고 하더니 알기는 개뿔. 이제 본심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너 그림으로 얼마나 벌어왔냐? 첫째 아이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했다가 둘째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첫째 때 육아휴직 3개월 남은 거 출산휴가 전에 썼었거든요. 그때는 임신한 데다 어린이집에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출근하고 하원도 제가 시켰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니 잠에서 깨지도 못하는 애 옷 입히고 들쳐안고 둘째 임신 6개월까지를 그렇게 회사 다니다가 쉬면서 나중에 회사 복직 못하면 다른 거라도 할까 해서 3개월간 POP 자격증 준비했던 건데 그걸로 시비를 거네요. 그게 비교할 게 되냐? 그럼 나도 당장이라도 복직할 테니 대신 육아는 반반하자. 나는 육아는 못하니 베이비시터 구하고 일하러 나가라. 오늘 너 때문에 내 오늘 스케줄 다 꼬였어. 회사에 차 가지러 갔다가 머리 자르러 갔어야 하는데 못 갔네. 머리 못 잘랐다고 큰일 나냐? 큰일 나. 자기 돈 벌어오는 걸로 유세 떨어서 남들이 보면 수억 버는 줄 안다고 꼴랑 몇백 벌어오는 거 생색낸다고도 했어요. 있었던 대화를 그대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해요. 결국은 이래도 저래도 남편은 육아는 못하겠다는 거고 저는 계속 휴직 상태면 돈도 못 버는 식충이 취급받고 복직하면 회사 다니면서도 독박 육아를 해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 이혼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겠지만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속 썩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은 자기애가 강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본인 아프면 난리 나는데 애들 아프면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라 하고 제가 아프면 뭐 어쩌냐? 이 정도? 7년을 같이 살면서 싸워도 보고 부탁도 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이기적인 성격은 변하질 않네요.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만 나중에 커서 아이들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제 구질구질한 인생의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않아요. 댓글입니다. 남들 안 버는 돈 버나? 결혼 안 했으면 돈 안 벌고 놀았을 거래요? 어차피 애가 있으나 없으나 일하는 건 똑같고 거기다 애를 낳았으면 당연히 부모 도리로 육아는 함께 해야죠. 육아휴직 중인 사람한테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감 떨어지겠어요. 애 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애들 저절로 크는 거 아니에요. 남편분은 참 모질이 칠푼이네요. 어찌 부모가 돼서 지 자식 돌보는 것도 마다하다니. 그 부모가 자식을 저리 키워놨나 봅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초강수를 두셔야 할 듯해요. 생각 잘하셨습니다. 하루 육아도 못하는 남편, 그러면서도 지 생각만 하는 남편 봐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웬만하면 따로 키우세요. 쓰니 혼자 애들 못 키웁니다. 꼴 보니까 양육비 제대로 줄 남편도 못 되는 것 같으니 따로 키우세요. 남편분이 기본적인 배려심이 부족하네요. 할 말이 없으니 님이 과거에 번 돈에 대해 언급을 하네요. 일단 마지막으로 강하게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 너무 힘드니 좀 도와달라. 최소한 내가 지금 육아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등 얘기해보시고 안되면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님 남편분이 님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해 보이네요. 이건 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남편에게 얘기해보고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쓰니가 자웅동체인가? 임신 출산 동안 잠깐 외벌이한 게 엄청 억울하나 보네. 혼자 살지 결혼은 왜 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아기 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모르고 어설프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서 최대한 내 자식 불편하지 않게 돌보면서 느는 거죠. 이 남편은 그냥 육아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자긴 일하고 왔는데 아기를 왜 봐야 하냐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자기도 뚱뚱하면서 남들 보고 뭐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완전 싫죠. 자기 관리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 보랴 일하랴 하다 보면 관리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부님들. 두 번째 사연은 두부 세 조각이 뭐야. 두부 한 모 1,000원밖에 안 하는데 한 150원어치 준 건가? 너무하네요. 그것도 임산부인데. 세 번째 사연은 제가 비몽사몽으로 읽어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썰당 먹을 복 터졌네. 그러게 완전 맛있다. 구독하기 눌러.
눌러주세요. 생일도 아닌데 왜 이러지 요즘? 맞아. 좋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유하루님. 잘 먹겠습니다. 하트 뿅뿅. 구독하기 눌러주세요.